안녕하세요. 소수아비입니다. 세액공제 목적과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는 연금저축을 규칙적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투자 위주로 투자를 하며 혹시 모를 위험을 위해 안전자산을 적절히 섞어서 납입하고 있는데 어느새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과 끊임없는 현금 흐름이 창출되어 포트폴리오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연금자산 평가 수익은 대략 1,100만 원입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은 10.67%이고 연평균 수익률 13.48%이며 누적 수익률은 64.1%입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계좌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을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예수금을 MMF 펀드에 두고 있으며 은행 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거둔 다음 자산의 조정이나 폭락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수익 실현하여 그 돈을 다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망한 섹터나 안전자산 혹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에도 조금씩 분산하는 방법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S&P 500과 나스닥의 비중이 제일 높으며 각각 40.68% 그리고 54.42%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은 57.8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금리의 하락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해칭 자산인 국채는 현재 마이너스 3.6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신흥 국가인 인도, 중국, 베트남, 한국도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분산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S&P 500에 확신을 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떨어질 때마다 제 노후를 위해 담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은 전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하며 S&P 500 지수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기업으로 구성됩니다. 어떻게 보면 S&P 500은 미국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우량한 기업을 분산하여 다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투자구루라고 알려진 워렌 버핏은 자신의 유언장에 아내를 위한 자산 배분으로 현금의 10%는 단기 국채에 90%는 저비용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명확히 지시했습니다. 그가 이런 조언을 한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와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평범한 사람은 개별 종목을 고르는데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문 펀드 매니저조차 장기적으로 S&P 500의 수익률을 이기지 못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이므로 한두 기업의 실패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비용으로 높은 분산 투자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는 운용 수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반면 액티브 펀드는 수수료가 높아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S&P 500에 500개 대형 미국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에 베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에 검증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은 지난 100년간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해 왔으며 20년 이상 투자하면 손실이 없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경제 침체기에 S&P 500이 크게 하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모든 자산이 그 이상으로 하락을 하였지만 경제 회복기에는 S&P 500은 급격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예를 들자면 트럼프 1기 때의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현재 중동 전쟁, 트럼프 2기의 관세 전쟁 선포 등이 있을 때마다 놀랄 정도로 거의 모든 자산이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나고 나면은 모두 회복을 하여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S&P 500은 역사적 신고점인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월급쟁이인 경우에는 힘들어 돈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고 보수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경제의 위기의 순간에 반대로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안전자산, 소위 해칭을 할 수 있는 자산을 어느 정도 비율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장 생활을 오래 하거나 꾸준한 현금 흐름이 창출된다면 크게 필요 없겠지만 정년을 바라보거나 투자하는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해칭 자산의 비중을 더 늘려야 됩니다. 대표적인 해칭 자산은 채권, 금, 원자재, 달러 등이 있습니다. 채권 투자는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날짜에 이자까지 돌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나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그 채권을 사서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처럼 신뢰도가 높은 채권은 경제가 불안할 때도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주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안전벨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옛날부터 비상금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금반지나 금목걸이를 비상금으로 보관합니다. 경제가 불안하거나 전쟁, 인플레이션 같은 위기가 오면 금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잘 떨어지지 않고 종이돈과 달리 실물로 존재해서 신뢰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 때부터 위기 때 금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유는 자동차, 비행기, 공장 등 세상이 움직이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단순히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 고무, 그리고 전기 에너지까지 모두 원유로 만들어집니다. 제조 사회에서 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면 원유 수요가 늘어나고 원유 가격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원유 가격은 전쟁이나 국제 분쟁 같은 지정학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원유에 투자하면 세계 경제의 흐름과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달러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글로벌 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갈 때 달러를 챙기면 어느 나라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달러를 내며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원하는 종이 취급도 못 받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경제 위기나 불확실성이 커질 때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달러를 찾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처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정리하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3대 투자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그 세 가지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적립식 투자이며 이는 복리의 마법을 최대화시켜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이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명은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며 극찬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리랑 단순히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이자에도 또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10%의 이율로 3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달리로 계산하면 30년 뒤에 400만 원이 되지만 복리로 투자하면 무려 1744만 원이 넘게 불어납니다. 이처럼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리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적립식 투자라는 세 가지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장기 투자의 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복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 7%의 수익률로 10년, 20년, 30년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만 투자해도 원금이 2배 가까이 불어나고 30년이 지나면 8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쌓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은 분산 투자입니다. 복리는 손실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만약 한번 크게 손실을 보면 다시 원금으로 회복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면 한쪽이 흔들려도 전체 자산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복리 효과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립식 투자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돼서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 타이밍은 매우 어렵고 사실상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도 자신이 타이밍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장기적으로 다양한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복리 마법이 정말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오래 그리고 꾸준히 투자하면 누구나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 계좌를 운영 중인데요. 그중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선택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된 연금저축 계좌만의 매력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 혜택이 정말 큽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매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하면 그 금액의 13에서 16.5%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다른 회사원들이 연말정산 때 100만 원 이상씩 토해낼 때 저는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돌려받고 그 돈을 다시 주식 우량주를 사서 복리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아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는 펀드, ETF, 예금,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자나 배당,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산이 더 빠르게 불어납니다. 물론 해외 ETF의 경우 배당세가 개정된 법안 발의로 논란인 이슈가 있어서 이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셋째,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반 소득세가 아니라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만 내면 됩니다. 넷째, 이게 중요한데요. 자동으로 장기 투자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다 망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테마주나 급등주에 목돈을 넣어 단기 트레이딩으로 사고 팔고 사팔 하게 돼서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이러한 개별 테마주에는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우량 ETF에 오랫동안 복리 투자를 하게 돼서 길게 보면은 항상 승리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 계좌 운용에 대한 개인적인 과정과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영상이었고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자산 투자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소수아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의 자산 새싹이 함께 자라나길 바라며 소수아비였습니다.